당신은 인생의 특정 순간들이 왜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가? 무언가 설명할 수 없이 당신 안에서 변한 것 같은 느낌, 때로는 단순한 행동.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받는 것만으로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문이 열릴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단지 전통이나 친절이라 생각하는 그 행위는 사실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닌 에너지와의 조용한 연결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울리는 여파를 몸 안에 품을 수 있다. 오늘 당신은 고대인들이 왜 이 문제를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모되기 전에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장례식의 침묵은 단순한 슬픔 이상을 담고 있다. 그것은 무겁고 차갑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깊이 실제적인 진동을 품고 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느낀다.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단순한 몸의 이동을 넘어 공기 중에 훨씬 더 미묘한 것이 움직인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잠시, 그러나 강렬하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두 세계의 교차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다. 하나의 영적 영역이다.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 환경, 낮게 읊조려진 말들, 심지어 향초의 냄새까지 전이가 일어나는 이 에너지에 스며든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해묵은 것을 흡수하는 요소가 있다. 음식이다. 그 공간에 남겨진 음식은 단지 기억만을 담지 않는다. 완전히 떠나지 않은 존재들의 잔재까지 지닌다. 그리고 당신이 무심코 그것을 먹을 때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주파수가 당신의 몸, 당신의 영혼, 당신의 운명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무언가 당신 안에서 변한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갑작스런 슬픔, 이상한 꿈, 뒤숭숭한 밤, 단순한 우연 같지 않은 우연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조용히 변형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슬픔이 장벽을 넘어 당신의 길과 섞여버린 것이다. 음식은 단지 영양 그 이상, 영적으로는 그릇이다. 흡수하고 담아내고 전달하는 몸이다. 그 주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특히 장례식처럼 감정의 무게가 큰 순간에는 음식이 준비되거나 제공될 때 슬픔과 상실, 영혼의 존재가 그곳에 머무르면 그것은 미묘한 관문으로 변한다. 많은 이들이 모르지만 고대의 영적 전통에 따르면 장례식의 음식은 단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닐 때가 있었다. 죽은 자 혹은 그 너머 존재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의민의 축복이라 불렸다. 하지만 이 이름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다른 쪽 세계에 속하는 에너지였다. 음식이 곡물로 남겨졌을 때 그것은 이미 떠난 이들의 주파수나 그곳을 떠돈 다른 존재들의 잔향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누군가 의도치 않게 그 음식을 소비할 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소비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의 에너지였다. 이는 미끄러운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목을 죽여주지만 보이지 않는 오염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겉모습은 평범하고 맛은 익숙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언가 바뀐 것이다. 그 음식은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 그곳에 머물던 이들의 메아리, 완전히 떠나지 못한 고통, 미해결의 슬픔, 영혼의 결핍까지 함께 데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라 여긴다면 다음 날부터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경험해보라. 음식은 공기 중에 있는 것을 직접 당신 안으로 가져온다. 며칠 후 장례식에 참석했던 누군가는
이상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사소한 사고가 자꾸 생기고 이유 없는 기분 변화, 관계에 생기는 충돌,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지고 그리고 모두 우연이라 치부된다. 하지만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장례식의 음식이 누군가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수동적이며 끝 부재에 연결된 에너지였다. 이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양녕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인간의 에너지. 우주에 침투하면 불균형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가벼운 피로감, 일시적인 풀이 죽음. 하지만 음의 에너지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서서히 내면의 빛을 갉아먹고 열정을 억누르고 기회를 막고 무거운 상황을 끌어당긴다. 아무것도 원활히 흐르지 않는다. 작은 좌절이 점점 커지고 몸이 더 무거워지고 영혼은 더 멀어져 간다.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된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무거운 짐을. 그리고 가장 경고할 만한 점은 모든 것이 조용히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한 조각의 케이크나 한 잔의 차처럼 평범한 데서 그 대가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가 가진 가장 신성한 힘 중 하나, 우리의 생명력이 흘러나갈 수 있다. 우리가 장례식을 생각할 때 단순히 떠난 이를 마지막 여정으로 보내는 영혼의 의식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알았던 것은,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잊은 사실은, 장례식은 단지 고인의 영혼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한 영혼들, 휴식 없는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들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혼들은 반드시 악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불완전하다. 미완성된 이야기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끝나지 않은 욕망들, 그리고 장례식의 영적 에너지를 느낄 때 음식의 냄새, 살아있는 이들의 억눌린 울음, 기도, 슬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진동장을 만들고 그들을 조용히 초대한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 관찰하고 때로는 닿는다. 분명히 곡물이 아닌 구분되지 않은 음식이 거기에 남겨졌다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 음식은 표적이 된다. 이 영혼들은 물질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동을 먹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흔적, 고통, 기억을 남긴다. 그리고 누군가 나중에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행자까지 집으로 가져오는 셈이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존재, 거울 속의 허전한 눈빛, 그리고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 하지만 영혼은 이해한다. 마치 결코 접근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온 속삭임처럼 우리 조상들은 비록 기술은 없었지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깊이 이해했다. 그래서 장례식을 위해 세운 의례들은 매우 치밀했고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영적으로는 지혜로 가득했다. 그들의 모든 세부는 목적이 있었다. 떠난 자들의 평안을 지키고 떠나지 않은 자들의 정신적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신성한 의례 중 하나는 장례식의 음식, 산자를 위한 음식과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었다. 가족은 두 부분을 따로 준비했다. 하나는 집안 구석, 촛불이나 향초와 함께 놓였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 이 음식은 떠난 이를 위한 것입니다. 평화롭게 받아주소서. 산자를 위한 음식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혼동이 없기를. 이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보호였다. 숟가락은 상징이었다. 먹는 사람을 뜻하는 그 도구는 땅에 거꾸로 꽂히거나 특정한 접시에 거치되었다.
이 작은 행동은 영적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 음식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신성합니다. 경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질 때 떠난 자의 에너지는 있어야 할 곳에 남아 산자들의 집은 깨끗하고 안정된 채 유지되었다. 오늘날에는 미신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이 세부들은 영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메커니즘이었다. 그것들은 두 세계 사이의 문이 너무 열리지 않도록 막는 장치였다. 왜냐하면 한 번 문이 열리면 사랑이나 그리움 때문일지라도 그 문은 들어오는 이와 나가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울 수 있다. 영적으로 민감한 순간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이별과 같은 때에 우리의 에너지는 더 취약해지고 더 열려 있으며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의 의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지혜와 보호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은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듯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영적 지식이 실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집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 미묘한 영향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더 가볍게 걷고 싶다면 지금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주 아직도 살아 숨쉬는 조상들의 지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지식을 자신들과 함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 상징, 신호 속에 담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흐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구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몸과 영혼, 행동과 의도를 동시에 존중하는 삶의 방식에 스스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이 걷는 길을 완전히 바꿉니다. 때로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기억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유한 진동의 장, 움직임과 열기, 존재로 이루어진 필드, 전통적인 영성에서는 이를 양형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활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빛나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우리의 건강, 활력, 명료함을 지탱합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영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삶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장례식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 에너지는 정반대인 음임의 에너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갑고 조용하며 무거운 주파수.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자연의 질서 안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가 아무런 준비나 보호 없이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양의 흐름이 끊기며 불꽃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음이 지배하는 몸은 점점 느려집니다. 사고는 흐릿해지고 활력은 사라집니다. 마치 물속에서 달리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은 무겁고 감정은 불안정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지속적인 안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면은 모든 것이 어긋나 있는 듯한 감각. 이때 섭취한 음식은 그 에너지를 몸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에너지의 불균형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리 잡으며 영혼이 한때 얼마나 가볍고 생기 넘쳤고 깨어 있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영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정신적, 때로는 육체적 생존입니다. 당신 안의 빛은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의 때문에, 전통 때문에, 혹은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곳에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제공된 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영향을 받기 전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보호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 안에서부터입니다. 음식을 입에 대기 전 호흡하세요. 3번 깊고 의식적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마치 마음속 가장 숨겨진 곳을 정화하듯이. 이 단순한 멈춤은 몸 주위에 명료함의 장을 형성하며 진동의 방패가 됩니다. 호흡은 깨어있는 영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영혼의 눈으로 시각화하세요. 머리 위에서 황금빛 빛이 내려와 당신 앞에 음식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빛이 음식 안으로 스며들며 무거운 에너지를 모두 녹여내고 순수한 양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이미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의도의 행동입니다. 의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곧 명령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는 조용히 하세요. 대화나 웃음, 산만함을 피하세요. 소음은 에너지를 흩뜨립니다. 천천히, 경건하게 먹으세요. 단순히 음식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기 전 스스로를 에너지적으로 보호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이 감사의 감정은 당신 몸의 양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음이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당신의 영적 힘이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침묵, 무거움이 가득한 장례식에서도 당신 주변의 진동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의도를 담은 말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의식으로 당신이 어떤 진동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확언에서 시작하세요. 나는 빛과 순수한 에너지 속에서 살기를 선택한다. 이 말을 조용히 혹은 낮은 목소리로 눈을 감고 가슴속 깊이 이 진실을 느끼며 말하세요. 의식 속에서 반복하세요. 이 말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주변의 주파수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영적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당신의 본질과 순수함에 대한 내면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여기에 댓글로 남기는 것은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것은 당신이 직접 활성화하는 하나의 에너지적 봉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알리는 진동의 신호,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당신의 내면의 집에는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느껴진다면 지금 이 문장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빛과 순수한 에너지 속에서 살기를 선택한다. 때로는 단 하나의 확언이 제 시간에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치 그림자의 문이 닫히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듯이 간다곡함. 장례식에서 가장 에너지적으로 위험한 순간은 의식 중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떠나고 소리가 사라지고 삶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려 할 때,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늦춥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 영혼은 여전히 그 무거운 에너지장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면 그 무거운 기운을 당신의 집 안으로, 아니면 당신 자신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곧장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집의 안락함이 당신을 유혹하더라도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몇 분간 바깥에 머무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의 몸에서 막 떠나온 장소의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이 잠깐의 멈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의 공간과 삶의 공간 사이에 영적 경계를 설정하는 의식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를 시작하지 마세요. 장례식에서 입었던 옷은 벗어 일반적인 옷들과 섞지 말고 따로 두세요. 얼굴, 손, 팔을 씻으세요. 따뜻한 물로 의도를 담아.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아직 열려 있을 수 있는 에너지 통로를 닫는 행위입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운전석에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하세요. 당신의 존재를 지금 여기로 되돌리세요. 아이들이나 동물과의 즉각적인 접촉도 피하세요. 자신에게 정화의 시간을 주세요. 이 순간의 서두름은 평화를 잃는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장례식장을 떠났을지 몰라도 에너지는 여전히 피부에 붙어 남아 있습니다. 영혼만이 인지할 수 있는 미묘한 그림자처럼. 그래서 균형을 되찾는 길은 단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당신이 그 이후에 어디를 지나고 누구와 연결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직후 절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지 마세요. 아무리 무해해 보일지라도 그 행동은 당신의 것이 아닌 에너지 잔여물을 함께 데려갈 수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병약한 이들은 특히 민감합니다. 단지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집 전체의 에너지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진흙 묻은 발로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자국은 남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원래 무거운 장소들, 울창한 숲, 오래된 나무들, 정체된 호수, 어두운 골목, 조용한 빈터은 피하세요. 이 공간들은 에너지의 거울처럼 작용하며 당신이 가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증폭시켜 돌려보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면 이곳들은 당신을 더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더 피곤하고